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발간하는 일본 통상정보 지난 12월호는 일본의 무역상이 보낸 편지를 싣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문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은 편지의 본뜻은 무엇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 없으면서 주문만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그것도 재심으로 자기 분야에서 1등을 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기업들이 이 땅에 더 많다는 사실을 이 일본업자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각종 생산시설과 상하수도에 쓰이는 계량기와 계측기를 만듭니다. 정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 종사해 오고 있지만은 회사에 사장이 없습니다. 아니, 사장은 있는데 3사람입니다. 그리고 3사람의 일은 엄격히 구분돼 있고 이들은 사장 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 대신에 이사라는 직함만을 씁니다. 말하자면 전문 경영 체제를 갖춘 셈입니다. 이게 맞질 않아요. 김봉구 씨는 영업이사입니다. 그 옆에 유만길 씨는 기술을 맡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세요. 여기 턱이 이렇게 나왔죠? 이 쓰는 사람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금형을 수정한다든지 이게 좀 너무 오래 써가지고 한 6, 7년 썼으니까 이제 좀 바꿔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좀 미우라에서 이 수입 대체로 해가지고 일본 오면서 들어온 것 같다 우리 그러다. 다소 미안한 표정으로 유만길 씨의 지적을 받고 있는 사람은 김영창 씨로 김 씨는 자금과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3사람은 각기 맡은 일은 다르지만은 기업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여기는 HL0KC 오셨습니까? 기술을 맡고 있는 유만길 씨는 틈만 나면 아마추어 무선에 매달립니다. 해외의 선진 계량기 기술자들이 취미로 아마추어 무선을 하기 때문에 무선 교신을 통해서라도 선진 기술을 익히기 위해 50이 넘은 나이에 아마추어 무선을 익혔습니다. 계량기 기술에 대한 남다른 집념은 이 회사가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동종업체와 각 전문대학에 배포하는 계량기에 관한 전문 서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대개 2,000부에서 3,000부 정도 저희가 각 학교에서 요구만 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외국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선정을 해서 갖다 붙이면 멋진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적당히 갖다 붙이게 되면 이 물건은 불량품으로 낙인을 찍히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여러 사람들한테 폭넓게 전수하는 겁니다. 기술은 최고 경쟁이지 일부 경쟁은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좋은 기술로서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는 죽고 국가 기술은 발전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계량기는 물이나 기름, 가루가 흐르고 쌓이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경쟁 대상은 선진 공업국들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역시 치열하지만은 이 회사는 하이트롤이란 자기 상표로 세계 곳곳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은 전문 경영을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입니다. 네, 이 제품 보시기에 조그만하지만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중형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칼라 테레비 20대 값에 맞먹는 아주 고가인데 이게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지향적인데 앞으로 향후 3년간에 걸쳐서 이 제품을 국산화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기본 목표입니다. 지금 기술 개발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은 네. 지금 사실 그 말이 좋아 기술 개발이지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자금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까? 뭐 겪습니다. 저희도 이 인력에 대한 어려움, 뭘 시작을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아주 많이 겪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돈이 있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느 정도 집념을 갖고 연구 개발을 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때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무대기를 우리한테 갖다 주고 너 이걸 가지고 뭘 개발해라 그러면은 돈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돈 줘놓고선 마음대로 써봐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노력을 하고 전문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의지와 집념이 있는 곳에 돈이 필요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돈이 필요하죠. 숨가쁘게 돌아가는 영업 현장에서 틈이 있을 때마다 생산 현장을 찾아서 고객들이 지적한 내용을 전해주지만은 김봉구 이사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하수도 처리 공사가 늘어 국산 계량기의 사용이 기대됐었지만은 이 같은 정부 발주 공사에서조차도 국산화된 계량기와 유량기가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설계 및 감리 용역 단체에서 솔선수범해가지고 국산화가 돼 있는 기자재를 여기서 선정해서 설계부터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아는데도 외국 업체 뭐 어디 유명한 이 유량기를 한다든지 외국 업체 유명한 압력기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자료 준 거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자료가 준비된 데라서 자기들이 설계합니다. 편리한 대로. 건설부나 환경처에서 발주를 한다면 그 기관에서는 국산화를 쓰라고 그 서류상으로나 이렇게 지시는 했을 거 아닙니까? 서류상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나와 있습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더라도 이 사람들 봤을 때는 아직은 이게 국산화가 참여가 해서 안 되지 않냐 하는데 저희로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국산화가 약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0%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30% 때문에 국산화의 70%도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걸 다 돈을 그러면 몇 사람하고 그런 걸 갖다가 돈을 50명분이면 50명분 한 해 매출이 100억 원 가까이 이르지만은 납품한 대금의 90%를 어음으로 받다 보니까 이 업체 역시 자금 돌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얼마? 이것이 자금을 맡은 김영창 이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작은 금액으로 쪼개어 어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5천만 원짜리 받아서 사실은 100만 원만 자기 지금 쓰면은 되는데 그 5천만 원을 나눠주지를 않으니까 100만 원 쓰자고 5천만 원을 다 할인하죠. 다 할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한 그 이자 부담을 다 우리가 안고 넘어가고 또 그것이 날짜가 굉장히 길다 보면 어떤 건 심지어 어음 자체가 제품을 납품하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어음을 받게 되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 결국 관행이 실질을 가로막아 비롯된 폐해입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부에서 금리를 1%, 2% 내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어음 거래를 정확하게 2개월 이상은 끊지 못하게끔 해주는 것이 금리 부담보다도 더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한 것만큼 생산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업체는 자기 돈을 대서 국제 기술 세미나까지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17차례의 세미나가 열렸고 이 세미나에는 비단 이 업체의 기술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계측기 관련 기술자들이 모두 초대됩니다. 자기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서입니다. 초빙된 독일인 강사가 설명을 하는 사이에 기술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모르는 점은 자꾸 질문을 보세요.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모르는 걸 배워내고 가야 됩니다. 한국의 세미나가 말하는 사람 1시간 떠들고 질문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침묵의 세미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지 말자는 것. 이것은 기술 개발이나 기업 발전이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